자,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없어요. 그렇죠. 다 종합 전형으로 구성이 됐는데 종합 전형인데 약간 교과 전형의 성격을 가진 냄새가 나죠. 네, 그러한 냄새들이 좀 맞아요. 나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인데요. 우선 교과가 60이 들어가고 비교과가 40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라고 불러야 될지 종합으로 불러야 될지 조금 애매한 전형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면은 약간 정량화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또 1등급 애들끼리 막 이렇게 싸우진 않을 건데.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제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의 올해의 특징은요, 서류의 반영 비율이 꽤 커졌다라는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이었는데 올해는 40으로 커졌거든요. 약간 변별력을 갖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과연 이 10% 증가가 얼마나 변별력을 가지겠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 수치를 대입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사이가 12점이 났어요. 이거를 서류로 만회하려면 평균점보다 5점이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등급과 2등급의 사이가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고 평균 성적보다 서류가 3점만 높으면 돼요. 3점. 사실 이게 이 평균 성적에 비해 5점이 넘는가 3점이 넘는가 사실 이게 그렇게 큰 차이로 보이진 않을 수 있지만 이 작은 2점 차이를 올리는가 마는가는 사실 학생들한테는 큰 문제거든요. 이 1, 2점으로 서류 평가가 훅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서류 평가가 이제 커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3, 4등급 학생이 뭐 내가 서류를 잘해서 뭐 합격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1등급에서 2등급 초반의 학생들이 거의 뭐 뒤치고 엎치는 그런 상황에서 서류의 변별력이 커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를 네.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는 네, 합불은 이제 서류에 그쵸.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이게 경희대가 서울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가 이제 구분이 되고 학과로 구분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대체로 서울 캠퍼스의 인원은 80명 정도 선발을 하고 나머지 국제 캠퍼스에서 약 285명을 선발합니다. 학교생활 충실자가 네, 거의 3배수 이상을 국제 캠퍼스에서 많이 선발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제 캠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전형이죠. 그렇죠. 약간 국제캠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워낙 서울의 경우에는 모집 단위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집 단위가 적으면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내신 성적이죠. 실제로 이제 합격생들 분포도를 보면은 거의 이제 뭐 그러니까 서울캠은 1등급에 다 몰려 있어요. 2등급을 벗어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경쟁률도 좀 그렇죠. 심하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때에도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평균 성적은 모두 다 1등급이지만 사실 이제 서울캠에서는 거의 1등급 안팎으로 들어야지 불이익이 없고 하지만 국제 캠퍼스는 2등급 안팎으로만 든다면 2등급 대 안에만 든다면 한 번쯤 지원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이제 그쵸? 캠퍼스에 따라서 그쵸? 조금 달라. 왜냐면 이건 모집 단위가 많으니까 그만큼 내가 서류로 만회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히 이제 국제 캠퍼스를 생각을 하는 이공계 학생들은 좀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은 되게 다른 학교들은 그런 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과만 보겠다, 아니면 비교과만 뭐 서류만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애매모호한데 약간 좀 교과 성적 괜찮고 좀 비교과도 내가 어느 정도 했으면은 좀 해볼 만한. 그렇죠. 확실히 네오노넥상스보다는 비교과가 약한 학생들이 이쪽으로 지원하기 좋은데 사실 이제 서울 캠퍼스는 워낙 이제 모집 단위가 적어서 좀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제 고교대학 연계 전형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전형도 전년도에는 지역균형 전형이었어요. 맞아요. 지균 전형이었죠. 그런 전형 되게 많아요. 그런 전형 많아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진짜 반짝한 전형 되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지역균형 전형이었는데 이게 고교대학 연계 전형으로 바뀌면서 변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이었어요. 과거에는 비수도권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전년도만 그랬다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 단위로 모집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모집 단위가 증가하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만큼 모집 인원을 증가시켰어요. 사실 약간 보완했죠, 인원으로. 그래서 그쵸. 학생들이 좀 경쟁률에 대한 고민이 컸었을 거예요.
당연히 지원 자격이 넓어졌으니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거고 그럼 경쟁률 높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서울 지역균형 인재 전형에 모집한 인원, 지원한 인원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경쟁률이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2015년도 같은 경우에 5대 1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대 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경쟁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질 게 없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서울캠과 또 국제캠이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학과가 좀 다르니까. 근데 또 이제 지원의 경쟁률을 보면은 전체로 봤을 때는 5대 1, 6대 1이에요. 근데 이게 서울 캠퍼스일수록 경쟁률이 좀 10대 1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과가 이제 좀 메이저하냐, 그렇죠. 그렇죠. 마이너하냐, 좀 그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제가 한 가지 좀 특이한 사례를 가지고 와봤어요. 사실 국제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경쟁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사례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회 기반 시스템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3명이었는데 지원 인원이 3명이었어요. 어머. 그래서 지원하자마자 합격을 했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학과들이 이 학과뿐만 아니라 약간 소수의 학과들이 좀 이런 경향을 띠는 학교들이 있어요.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맞아요. 왜냐면 이제 학교당 2명밖에 지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사실 국제 캠퍼스 학생들한테는 또 다른 하나의 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약간 듣다 보니까 생각난 게 이런 학생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과 찾아달라. 좋은 대학인데 그런 학과 찾아달라고. 그런 거 좀 난감하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또 올해처럼 나오기가 쉽지가 맞아요. 않은데.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 서울에 보면 올림픽대로 있고 강변북로 있잖아요. 근데 약간 뉴스에서 10분 전에 올림픽대로 막힙니다. 강변북로 타세요 하면은 강변북로가 막혀요. 지금 발음 테스트 하시는 줄 알았어요. 강변북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발음은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았어요. 네. 네, 맞아. 이어 나가면은 근데 사실 이 내신도 그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이랑 비슷해요. 당연히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1등급대로 수렴이 됐고요. 국제 캠퍼스는 2등급대 학생들까지 성적대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서울 캠을 생각한다면 1등급 안팎으로, 그리고 이제 국제 캠을 생각한다면 2등급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약간 입을 많이 안 풀었나 봐요. 그렇죠? 저보다 왜 이렇게 꼬이지? 아까 뭐라고요? 강변북로? 강변. 네.